본 콘텐츠는 부천 문화도시 조성사업, 부천문화재단 미디어사업부,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하경과 옥토끼의 부천 오원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천 오원소의 진행자 타기영 한준탁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옥토끼 김성경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성경입니다. 오늘도 저 혼자입니다. 혼자 왔습니다. 오늘도 복동 씨는 네. 건강상의 이유로 네. 한 주 빠지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나무현님 모시고 또 네. 한번 이야기 이어가려고 합니다. 인사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무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 부천의 청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활동하셨던 이야기들 네, 들어봤는데 아주 아쉬웠어요. 이걸 맞아요. 마저 들을 수가 없어서 맞아요. 저희가 입으로 나눠서 네.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말씀하셨던 이야기들 중에 이제 동네에서 활동하셨던 것들 좀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아, 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동이 도당동이에요. 그래서 네네. 도당동 중에서도 도당동이 되게 넓은데 도당동 남쪽에 이제 춘역이랑 신중동역 사이에 있는 네.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강남시장이라고 하는 알죠. 나 아시죠? 네네. 거기 이제 맛있는 데도 많고 맞아요. 전집도 맛있는 데 많고. 아, 네네. 그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네, 상관없어요. 황금돼지의 김치전이 정말 예술입니다. 와, 황금돼지. 그다음에 거기 이제 곱창, 순대 와. 뭐 이런 거 정말 맛있거든요. 놀러 네. 오십시오. 어쨌든 네, 강남시장 주변에 이제 집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첫 신혼집을 결혼하고 나서 이제 여월동에서 잠시 살다가 다음 집을 찾을 때 우연히 도당동으로 오게 됐어요. 네. 근데 도당동에 왔더니 강남시장 주변이었고 그 시장을 처음 통과하는데 되게 다양한 나라 언어들이 들리는 거예요. 한 3분의 1 이상? 뭐 거의 절반 정도가 외국어를 쓰는 그런 느낌이라서 네. 와, 뭐 이런 글로벌한 곳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주변이 이제 도당동에 이제 영세한 그 뭐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90년대부터 이제 이주 노동자 분들이 되게 많이 와서 사셨던 곳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인연도 있고 해서 다양한 이주 배경 분들이 살고 계신데 그 강남시장의 뭐 상인회 분들이나 그 지역의 주민분들이나 그다음에 강남시장 안에 이제 아시아 인권 문화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아세요? 네, 이란주 대표님이 계셨던. 네, 맞습니다. 네, 이란주 네, 네, 대표님 네. 계셨었던 곳이고 네. 지금은 왜요? 이제 좀 또 나만 몰라. 네. 네. 그 지금은 이제 문화 공간 DD라고 하는 장소로서 남아 있는데 그 이제 뭐 아시아 인권 문화연대를 줄여서 아연대라고 불러왔는데 아연대가 선주민과 이주민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데 되게 앞서서 활동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런 활동의 또 일환으로 강남시장 마을 축제가 매년 열렸던 시기가 있습니다. 네, 혹시 와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궁금해요. 네. 지금도 하나요? 지금은 네,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데 네. 저도 이제 우연히 처음에는 갔었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교육복지 일을 통해서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축제 날이 되면은 다양한 이 이주 배경의 그런 뭐 문화나 뭐 음식이나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들이 쭉 열리고 퍼레이드를 시장에서 하거든요. 너무 재밌겠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이제 왜 없어졌지? 뭐 그런 뭐 각 나라의 문화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같이 이제 마을에서 나눴으면 하는 주제 뭐 노동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와. 아동에 대한 부분, 대박. 교육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을 각자 이제 나와서 퍼레이드 하시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부스가 열리고 뭐 이제 뭐 상담 뭐 심리정서적인 것도 그렇고 뭐 노동인권적인 것도 그런 뭐 상담 부스가 열리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거의 메인 무대가
그 시장 한가운데 사거리에 열렸어요. 그래서 오. 한 가게가 이제 협조해서 씌워주시면 그 가게 앞에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네. 막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공연도 하고 동네 초등학교 아이들도 와가지고 막 악기도 연주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뭐 이런 이제 멋진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당동에 이제 와서 살게 되고 나서는 네. 요 시장 축제 때 좀 지역 주민들이랑 인사를 하고 교류를 하는 계기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도당동에 이사 왔을 때는 이제 거기에 살고 계신 그 외국 분들 뭐 혹은 이제 귀화를 하셨더라도 이주 배경 분들이 네. 저보다는 먼저 그 도당동에 강남시장 주변에 사셨으니까 네. 제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선주민인 거예요. 그쵸. 도당동 선주민.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주민으로 이 동네에 왔는데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 잘 교류하고 싶다. 뭐 좀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그 시장 축제 때 부스를 하나 열어가지고 제가 이 동네에 이제 가족들이랑 이사를 왔습니다. 저랑 이제 제 가족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고 여기 원래 이렇게 선주민과 이주민이 어우러져서 살고 있는 문화를 잘 만들어주신 선주민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도 끼어서 잘 앞으로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러면서 간식 나눠드리고 사진 와. 찍고 뭐 이런 거를 했었고요. 그 다음 해에는 약간 그 무대 뭐 사회 같은 거를 보기도 해가지고 강남시장 축제를 통해서 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마을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구나라고 하는 네. 느낌과 경험들을 했던 오.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었겠는데요? 그러니까 네. 왜 없어졌죠? 뭐 그런 것들이 언제나 이제 지속 그쵸. 가능한 뭐 예산적인 부분과 네. 뭐 이런 행정적인 부분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겠죠. 인력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 또 그 시장 상인회 쪽인가 어쨌든 시장 안에서 다시 또 좀 축제를 열 계획이 있다고 해서 오. 네 그 공모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놀러 가야겠다. 네. 진짜 놀러 가봐야겠어요. 네. 다양한 주민분들이 또 모여서 같이 어울렁더울렁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강남시장 오시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근데 꼭 가야겠다. 강남시장은 진짜 네. 조금 유명해진 것 같은 게 네. 저희 이제 직원들 저 복지관에 있는 이제 직원들이 강남시장을 정말 놀러 가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송도 사는데 진짜요? 여기 송도에서 부천에서 여기까지요?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강남시장 네.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남자친구랑 거기 가서 막 놀고 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와, 네, 좋다. 거기 가면은 베트남 슈퍼도 있고 태국 슈퍼도 오. 있고 그다음 필리핀 슈퍼도 있고 중국 슈퍼도 있고 네. 되게 다양한 나라의 뭐 네. 식재료나 물건들 네. 이렇게 구경할 수 있고 정말 로컬 느낌의 외국 맞아요. 나가서 먹는 것처럼 네. 막 베트남 쌀국수나 이런 맞아요. 것들 네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태국 음식이나 네 놀러 오십시오. 그 오, 동네입니다. 베트남 네. 마트 가야겠다. 저 반새우가루 사러 가야 되는데 반새우가루. 넉만 소스랑 네. 네. 베트남 또 전문가시죠. 그러시구나. 탁튜브? 탁튜브. 탁튜브? 제가 네. 베트남에 한 달 살기를 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걸 한 달 산 네. 그 놀러 가서 찍은 영상을 업로드한 유튜브가 있는데 근데 그냥이 아니고 정말 로컬 느낌에 네. 있는 찾아봐야 되겠다. 되게 무서운 동네도 가고 오토바이 투어도 하고 막 하여튼 그랬으면 하여튼 또 네. 딴 얘기고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 이분이 맞아요. 결혼식이 뉴스에 나왔어. 나 그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 이거 네.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네. 이제 연애 전부터 결혼식까지 네. 이야기를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정원히 해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요. 엄청 아주- 재밌으실 거예요. 아주 긴 이야기가 되겠군요. 때는 바야흐로 세기말 감성이 넘치던 1999년을 지나 2000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네. 고등학교의 동아리 활동이 되게 활성화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우연히 일본 연구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 교정에 굴러다니던 지역 신문에 부천시와 일본의 가와사키시라고 하는 곳이 우호도시더라 교류를 한다더라라고 써 있는 걸 보고 선배들이랑 부천시청에 그냥 찾아갔어요. 어머. 그래서 찾아가서 누구를 찾아가셨죠? 국제교류 팀이 있다. 오. 그럼 여기에서 담당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가서
저희가 이제 이러이런 활동을 하는데 실제 좀 일본의 청소년들이랑 교류를 하고 싶으니까 와. 가와사키에 있는 청소년과 멋진 좀 청소년이다.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막무가내로 했는데 마침 이제 그 당시에는 그 가와사키시랑 부천시의 교환 공무원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서로 1년씩 바꿔서 근무를 했었는데 부천에 오셨던 교환 공무원 중에서 좋은 분이 오다기리 마사다케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부천에서도 유명하신 분이고 부천 명예시민이기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제교류, 뭐 국제자문관, 뭐 명예자문관 뭐 이런 것도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가와사키 시청에서 연결을 해주셔서 처음 2000년 여름에 일본 가와사키의 학생들과 교사, 공무원 이런 분들이 오셨거든요. 와. 네. 오, 신기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부천시 행정이 이렇게 청소년들의 무모한 부탁에도 돌아간다라고 하는 좋은 인상을 받았던 와. 거죠. 공무원분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청소년 때 내가 만났던 지자체, 그 공무원, 어른이죠. 그냥 어른은 좋은 이상한 어른. 소리 하고 있어. 맞아요. 그냥 돌아가 이럴 수 있는데 맞아요. 또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오셨을 때 고등학교 동아리에서 그냥 저희들만 마음대로 막 짜던 그런 거라서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지금 네. 결혼 스토리입니다. 네. 갑자기 무슨 얘기 하나 할 텐데 네, 결혼이요. 이제 좀 이제 나오겠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네. 교류를 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 왔는데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공동생활 하시는 나눔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갔었고 봐라 너희 일제가 저지른 만행을 알아라 막 이런 식으로 짰는데 너무 본인의 일로 받아들이고 하는 그 일본 청소년들을 보면서 좀 오히려 부끄러워졌어요. 저희는 머리로만 알고 정말 그 사건이나 피해자분들에 대한 마음으로서 생각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거는 좀 교류를 지속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후 이제 교류해서 지금 이제 제 파트너 네, 파트너요? 저는 그러니까 아내나 네. 와이프 이런 표현보다는 주로는 이제 유코라고 이름을 말한 다음에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제 인생의 파트너고 뭐 한데 어쨌든 유코를 이제 고등학교 때 만났고 이후에 이제 고등학교 때 만나셨구나. 네. 그때부터 연애를 했던 건 아니고요. 그때는 청소년 활동을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그 친구도 되게 그런 그 과거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부분, 마이너리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서 네. 눈여겨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일본 유학 갔을 때 되게 오랜만에 거기 다시 그 교류가 계속 지속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 네, 그때 이제 사귀게 됐는데 결혼까지 하게 된 거는 사실은 이제 뭐 그냥 뭐 남녀 사귀는 부분도 있지만 그 친구가 이제 가와사키시의 도서관에서 뭐 한국어 책 담당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사실은 자기가 부천에 와서 교류하고 할머니들 피해자 할머니 분들을 보고 일본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대 이거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랬을 때 주변의 반응들이 되게 냉담했었대요. 옛날 일 아니야? 다 지나간 거 아니야? 그런 거 보고 왔구나. 그래서 뭐 이런 반응이다 보니 좀 도망쳤던 거죠. 그 일에서. 그러면서 되게 좀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가 할머니들은 그 피해와 사건에 대해서 평생 도망가지 못하고 그거를 안고 살아야 되는데 본인은 도망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좀 그 활동하시는 분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가서 만나봐 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일본군 피해자분들 일본군 위안부 쌍따옴표거든요. 네네. 고유명사라서 네. 계시는 이제 나눔의 집에 한 3달 동안 거기서 살면서 봉사활동을 갔어요. 그래서 말도 그때는 잘 못하고 그랬는데 되게 무섭고 한국말도 모르는 일본 애가 왜 와가지고 여기서 청소하고 할머니들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가는 게 되게 저는 한국인인데 그다음에 더 가까이 있는데 경기도 광주에 있거든요. 그 시설이. 나는 제대로 찾아가지도 않는데 되게 멋있다. 라고. 진짜 멋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반해서 네. 결혼을 하게 됐는데 네, 너무 길어졌죠.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연애 스토리가 네.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뉴스에 나왔던 거는 그 제가 이렇게 이런 친구와 결혼을 하니까 그 부천과 가와사키의 교류를 처음 이어줬던 것도 어쨌든 부천시청이 좀 노력을 해주신 덕분이고 그런 이제 교류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런 국제교류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자랐을 때 어떤 영향으로 또 지역에서 살 수 있는가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시청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잔디밭을 좀 써서 결혼식을 하겠다. 진짜. 네. 네. 그랬더니 총무과에서 일단은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 그럴 것 같아. 그때만 해도 이제 시청에서 열어주는 데는 저쪽 송내역 옆에 있는 공원인데 거긴 너무 차들이 많이 다니고 그쵸. 시끄럽고 환경이 좋지는 않아서 가보고 여긴 아니겠다 그랬는데 또 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우연히 그때 당시 이제 시장님이 보시고 이거 네. 그냥 진행시켜 뭐 이렇게 아. 왜냐면은 그때 그 다음 해가 부천 가와사키 우호도시 협정 체결 20주년 행사가 이제 대대적으로 열릴 시기였어요. 엄청난 이벤트를 네, 앞에서. 그래서 그 전 연도니까 약간 프리 이벤트처럼 해서 네. 이렇게 그 양 도시에서 지자체 풀뿌리 교류를 했던 청소년들이 청년이 돼서 결혼해서 한다. 부천에서 이제 살려고 한다.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뭐 이런 이제 스토리성이 있으니까 예술이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님도 딱 이 정무적인 판단을 하신 거죠. 네. 그래가지고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제 뭐 행정지원과 팀장님이랑 이제 결혼 계획서 써서 가가지고 기획서 이제 보고 드리고 막 이렇게 배치 어떻게 하고 뭐 스태프들은 뭐 저희 후배들 청소년 센터에 누구 복지관에 누구 뭐 물품들은 어디 복지관에서 빌려올 거고 부천 청소년 센터에서 빌려올 너무 거고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행사 기획하듯이. 네, 그랬죠. 그래서 뭐 부스 배치는 이렇게 할 거고 와. 뒤에 이제 판넬 같은 것도 많이 만들었어요. 저희들 친구들이랑. 결혼식에 부스가 있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뭐 국제교류란 이런 것이고 국제교류를 통해서 인권, 평화, 뭐 와, 공존 뭐 이런 너무 것들을 신기하네. 배웠다. 같이 시민들이랑 나누고 싶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왔던 국제교류가 사실은 3자 교류예요. 그 가와사키에 있는 일본 국적 그 일본 청소년과 제일 코리안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제일 동포 그 식민지 시대 전후로 넘어갔던 그 조선인들의 네, 후예들 네. 그분들은 뭐 한국 국적을 나중에 취득한 분들도 있고 네. 사실상 무국적 네. 상태인 조선적이라고 하는 어. 그 표기로 남아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예. 일본 학교 다니기도 하는데 그렇게 삼자 교류였어요. 부천에 있는 청소년, 일본 청소년, 제일 코리안 청소년. 근데 제일 코리안의 그런 역사나 지금의 삶이나 이런 것들이 가와사키라고 하는 그 지자체에 엄청 많은 그 영향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아까 이제 강남시장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주 배경인 분들과 함께 같이 잘 살아가자라고 하는 지역 사회 분위기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분들이 있어서 시작이 됐던 건데 제일 코리안 분들이 가와사키라고 하는 데가 도쿄 바로 밑이고 한데 되게 공업 지역이고 부천이랑 좀 비슷하죠. 되게 그러네요. 네, 진짜 많은 많이 분들이 비슷하네요. 네. 살고 계셔서 뭐 전국에서 한 두 번째 정도 많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차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렇겠죠. 네. 뭐 국적 상태라서 뭐 행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취업 차별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그 가와사키 시민들이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일본 시민들이 나서 가지고 운동을 해서 그런 차별 철폐 운동들을 했던 지자체가 가와사키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외국 국적이어도 공무원이 될 수 있게 한 지자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이제 헤이트 스피치라고 일본에선 얘기를 하는데 혐오 네. 이제 폭력이죠. 막 조선인들은 죽어라 나가라 뭐 그런 뭐 외국인들에 대한 이런 폭력들에 대해서 지금 광화문 가면 볼 수 있는. 광화문에도 지금 계시는군요. 네. 네. 그런 극우 세력이라고 뭐 저희들은 표현을 하지만 네. 네. 일본의 이제 제특회라 그래서 제일 조선인의 특권을 뭐 용서하지 않는 모임 뭐 이런 아이고. 되게 그런 극우 단체가 있는데 가와사키에 제일 코리안 분들이 많으니까 막 오세요, 막 공격하시러. 아이고. 근데 그럼 가와사키 시민들이 제일 코리안 분들도 일본 시민들도 인간 띠를 만들어 가지고 막 누워서 못 지나가게 하고 뭐 이런 시민 활동을 통해서
그런 이제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하는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되게 혁신적인 지자체고 그러네요. 그런 분들과의 이제 교류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어디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네네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부천과 가와사키 안에서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이런 이제 청년들이 다시 살아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주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KBS나 NHK나 뭐 이런저런 곳들에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네, 보도 촬영을 왔고 NHK에서 온 거는 또 그것도 있어요. 한국과 일본이 수교를 맺은 지 저희가 결혼할 때가 50주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양국의 관계가 되게 안 좋았을 때였는데 그렇죠. 그래도 이 지자체 차원에서 좀 좋은 씬을 찍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도 엄청나게 의미가 있네요. 내 결혼식이 NHK에 방송되고 너무 멋있다. 네, 너무 멋집니다. 결혼식 관련 에피소드들 꽤 많을 것 같아요. 뭐 네. 지인들이 나와서 많은 일들을 또 하셨다고. 네, 아까 뭐 여기저기서 빌려오고 했다고 했는데 네. 이제 뭐 동료들이랑 이제 청소년 센터 전 꾸마라고 하는 곳에 되게 도움을 많이 받고 교류를 하는데 거기 물품도 다 빌려오고 거기 이제 관장님 센터장님께서 이제 총괄해가지고 이제 지휘를 하시고 거기 있는 또 후배가 이제 PD 역할 해가지고 뭐 인력 배분이라든지 역할 뭐 이렇게 하고 만드는 것들 하고 순서 짜고 이제 또 일본에서도 오시니까 뭐 통역이나 뭐 판넬 만들기 뭐 각 부스 담당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있구나. 부천 앤섭이 그 당시만 해도 별로 유명하지 않았는데 저는 좀 그 싹을 알아보고 유명해질 것이다. 우리 결혼식에 좀 와달라 그래가지고 레드카펫이랑 이렇게 포토월 만들어서 이제 하객들이랑 사진 찍을 수 있게 좀 그러면서 좀 부천 앤섭도 지명도를 쌓고 네. 그게 몇 년도인 거예요? 우리? 2015년이요. 네. 궁금해. 제- 가보고 싶다. 타임슬립 해가지고. 그래서 마을 축제처럼 그렇게 했는데 아니, 공연도 했다면서요. 네, 그 공연 밴드 하는 친구들도 다 이제 아는 후배들과 동료들이고 그다음에 대박. 이렇게 마을 공동체 활동하는 또 팀이 있어서 사물놀이도 이제 저희 퇴장 그 결혼식 끝나고 퇴장할 때 사물놀이로 끝내고 막 다 같이 춤추면서 끝내는 뭐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아니 상상이 진짜 이건 상상이 안 돼요. 네, 그 지역 축제처럼. 네, 맞아요. 축제처럼 했고 제 개인사지만 내가 여기서 살아가면서 좋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이렇게 많은 마을 사람들이 같이 붙어서 대박이다 진짜.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게 제 인생에서 정말 큰 정점이었던 거죠. 내가 이 지역과 이 네. 이 지역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싶다라고 느꼈던 그리고 거기에 뭐 선언문 같은 게 있었는데 빼도 박도 못하게 이 부천과 가와사키의 다양한 뭐 사람들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도시에 좀 가교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네네네. 네 어디 가지 못하고 계속 살아야 되는 그런 또 의무감이 있습니다. 절대 딴 데 가시면 안 되겠어요. 근데 제가 꿈꾸는 결혼식이 좀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나 이렇게. 축제로? 네. 저는 이게 사실 이렇게까지 그 넓게는 생각 안 했고 조금 야외 결혼식에 무대가 있고 뭐 이런 저는 그래서 대박. 저는 그래서 12시간 결혼식을 생각했거든요. 그렇구나. 저 한 6시간 7시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저는 지금 생각한 한 시간도 힘들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저도 비슷한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하고 살아서 네. 그러면 그걸 합의해 주시는 좋은 여자분. 네, 그게 제일 만나시길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근데 이게 나의 파트너, 나의 배우자가 그거를 싫다고 하면 할 수 없죠. 내가 우겨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근데 너무 의미 있네요, 정말. 네. 그래서 그 축사를 당시 시장님이 하셨던 거죠. 네네. 당시 이제 김만수 시장님이 해주셨고 대박. 사실 너무 이제 결혼식이 길어지다 보니까 축사가 그 외에도 그 아까 말씀드린 오다기리 선생님이나 뭐 부천 가와사키 시민교류회 공동대표님이 이제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 이시재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또 이게 곱하기 2를 해야 되거든요. 통역이 있기 때문에 와, 엄청 긴 시간 동안 결혼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네요. 시장님도 축사를 하시고 축사님이 이 자리 너무 의미 있다고 그 당시 이제 돌아가셨지만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도 왔으면 더 좋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셔서 대박이다. 아니 그런 거는 저는 바라지는 않습니다. 전 한일 교류가 아니고 부천 가와사키의 풀뿌리 지자체 교류라서 의미가 있는 맞아. 거였는데 그 작은 단위의 교류들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뭐 별 뭐 것들이 다 있었죠. 그래서 너무 이제 다들 고생해가지고 몇 달 동안 준비를 같이 했었으니까 끝나고 이제 스태프들이랑 일본에서 온 손님들이랑 해서 부천 한옥마을에 한옥 두동 있잖아요. 네네. 거기 이제 예약해가지고 신혼 첫날 밤을 한 20-30명 거기에서 다 같이 합숙하는 걸로. 그게 뭐라고? 네. 하면서 막 술 마시고 아, 막 발바닥도 맞고 와. 엄청 아프더라고요. 네. 진짜 재밌었겠다. 네. 그러니까 진짜. 제 결혼식 기대하세요. 네. 어디서 하실 거예요? 저도 시청에서 한번 중앙공원이든 어디서. 네. 중앙공원? 그 아주 좋은 게 그때만 해도 그 시청을 개인한테 그 잔디밭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지금 많이들 이제 결혼식장 예약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시청에서 올해부터 그 잔디밭을 빌려줍니다. 결혼식을 진짜로? 위해서. 네. 대신에 이제 뭐 이런 업체들은 본인이 섭외해야 되지만 그쵸, 공간 그쵸. 자체는 빌려주게 되어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혹시 뭐 결혼식장 야외에서 좀 이렇게 크게 해보시고 싶은 시민분들이 있다고 하면 네 한번 연락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천시청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담당할 거예요. 네네네. 플래너나 해볼까? 그 부천시청 전문 플래너. 좋네요. 그러면 그 결혼까지 하게 연을 만들어준 그 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해요. 아, 네. 네. 아까 이제 가와사키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그런 혁신적인 지자체였고 되게 멋진 어른들이 거기도 많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일본에서는 이제 대학생들이 그런 운동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가와사키에 있는 그 청년들 어른들이 막 이렇게 사회 운동을 하다가 이 사회를 바꾸려면 안 되겠다. 우리가 공무원이 되겠다. 그러고 공무원 시험을 보고 가와사키 시에 엄청 많이 들어간 거예요. 와. 그래서 그분들이 뭐 국장도 되고 뭐 구청장도 되고 각자의 역할에서 되게 혁신적인 정책들을 펼쳐가면서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까지 사실 부천에서 그런 가와사키랑 교류하면서 행정적인 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벤치마킹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동시에 이제 시민 교류들도 되게 다양한 분야로 뭐 제가 했었던 그런 청소년 역사 교류도 있었지만 네. 뭐 아동인권 조례에 관련해서 부천에서 가시기도 하고 뭐 스포츠 부천 FC에 되게 많이 영향을 줬던 게 이제 가와사키 프론탈레라고 하는 네네. 프로 축구 팀이에요. 거기 되게 잘하고 막 1위도 하고 그런데 거기는 이제 마치 영국처럼 그 시합날이 되면은 그 상인분들, 주민분들이 그다음 네네. 공무원들도 정말 찐팬으로 막 응원하고 막 그다음에 이제 그 시합 시작하기 전에 가와사키 시가를 불러요. 가와사키 네. 시의 노래를 네. 사랑해요 뭐 가와사키 사랑의 마을 막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막 양심을 다지는데 부천도 시가가 있긴 있을 텐데. 그죠? 그렇죠. 그 시가가 뭔지 그죠. 네, 한번 들어봐야겠네. 들어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잠깐 틀어볼까요? 네, 듣고 왔습니다. 이런 시가가 있었군요. 그렇든 네. 네. 그래서 그런 혁신적인 정책들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교류가 뭐 미술 교류랑 뭐 환경, 뭐 음악, 뭐 다양한 교류들이 있어가지고 그 저 결혼식하고 그 다음 해 이제
뭐 협정 체결 20주년 행사 때는 부천 필하모닉이랑 그다음에 가와사키에 있는 오케스트라가 같이 협연해가지고 시에서 음악회를 오. 열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고 계세요 활동? 그 관련 네, 활동? 그 청소년들이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해서 여름에는 가와사키의 청소년들이 부천에 오고 겨울에는 부천 청소년들이 가와사키에 가고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그게 이제 꼬마에서 네, 진행을 하고 꼬마를서 있는 서포트를 거. 하고 네. 계시고 그다음에 어른들의 교류도 있어요. 그래서 부천 가와사키 시민교류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사무국장을 하고 있는데 아, 네, 그 5월 24일 날 가와사키에서 멋진 좋은 어른분들이 11분이 오셔가지고 요번에 주제는 지금 뭐 국내에서도 되게 뭐 찬반 여론들이 많은데 학생 인권 조례 요즘 뭐 폐지를 하느냐 뭐 지속을 하느냐 맞아요. 뭐 서희초 사건도 있었고 맞아요. 뭐 학생 서울시 뭐 무슨 구에서는 폐지했다라고 네, 폐지가 돼서 하고. 서울에서 네. 해서 아니, 이게 진짜 완전 너무 영역이 넓어져서 좀 그런데 잠깐만 짚고 가면 네. 학생 인권이 낮아지면, 그러니까 조례를 폐지해서 낮아지면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나? 이거 좀 다 너무 이상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제 짧은 의견이었습니다. 아,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꼭 조례뿐만 아니라 이런 아동 청소년의 인권 뭐 아동 인권 조례를 가지고 가와사키와 부천이 교류를 한 적도 있으니까 어떻게 이제 아동 청소년들의 인권을 이제 생각하고 고민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또 뭐 서희초 이야기도 있고 그 선생님을 모시고 강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학교에서 또 선생님과 학생과 교육 현장이 어떻게 그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고민들을 하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는 이제 청소년 시설 아까 뭐 꼬마 얘기를 많이 했는데 꼬마 네. 방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이제 전쟁과 여성 인권 뭐 박물관 이런데 그다음 전태일 기념관 이런데도 다닐 예정이라서 그 일정 뭐 각각의 일정에 같이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네.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버스- 아무나 갈 수 있어요. 네 아무나 네 아. 부천 시민 아니더라도 가와사키에서 오시는 분도 꼭 가와사키 시민뿐만 아니라 그 옆에 이제 사이타마시라고 하는 또 네. 다른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위원분들도 오시고 하는데 되게 다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국제 교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좀 다른 그 분들과 교류하면서 느끼는 좀 새로운 경험들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내 생각들 교류하면서 좀 풍부하게 또 새로운 시민으로서의 생활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놀러 오세요. 버스에 어떻게 자리가 좀 신청을 해야 있습니다. 돼? 아, 네. 저한테 얘기하시면 되는데 네. 뭐 그 연락처를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네. 제가 요거 방송 들으시고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네. 우연님께 전달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네.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이 그 부천노원소 인스타그램 있으니까 그걸로 네. DM 주시면 네. 네. 그리고 혹시 이거 웹잡보 나오나요? 뭐 만들면 되죠. 네. 네, 네. 혹시 나오면 저한테 네. 주시면 제가 인스타그램 네. 업로드해서 너무 좋으네요. 네. 그러니까 일정이 지금 2000이 아니라 24일 네. 금요일부터 27일 월요일까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혹시 주말 이용해서 함께 하고 싶으시면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요 일정 저한테 주신 거 네, 네. 이거 제가 이 팟빵 그 정보 글 네. 거기다가 네.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관심 있는 거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함께 하예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네. 혹시 그 가와사키시의 그 공동체 라디오나 네. 이렇게 마을 미디어 하시는 분들 있으면 부천 마을 미디어하고 교류해서 해도 너무 좋겠다. 좋은 방법인데요. 네. 네네 그렇게 해도 한번 좋겠다는 생각이 여쭤보겠습니다. 듭니다. 네. 제가 이제 찾아보긴 했었는데 가와사키로 이렇게 뭐 좀 팟캐스트를 찾아봤더니 아마 이제 공공영역에서 하는 것 같아요. 뭐 네. 7개 언어로 시에 대한 정보를 여러 언어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팟캐스트는 있더라고요. 근데 시민들이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네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거기에도 이제 한국 분들이 사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부천에서 가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부천 소식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아요. 부천 마을 미디어의 이런 라디오 콘텐츠를 거기서 튼다든지 뭐 부천에 대한 콘텐츠도 콘텐츠지만은 저희도 뭐 청년 이야기도 하고 맞아요. 뭐 아시다시피 뭐 육아 아빠들이 육아하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네네. 또 우연님도 또 그게 또 관심도 있으시니까 그런 거 얘기를 같이 미디어 통해서 하는 것도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육아 이야기하는 만약에 그
쪽에 네. 네, 가와스키시의 방송이 있다면 네. 아육수가 있잖아요. 네. 아육수의 대본을 뭐 일본어로 번역기를 돌려서 그쪽에서 이렇게 일본어로 방송을 한다든지 뭐 이런 같은 말 두 번 하려니까 별로 흥이 안 나네요. 사실은 사실은 여러분, 예. 처음 한 것처럼 연기 열심히 했는데. 네네. 네. 그런데 재미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청취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 중간에 녹음이 끊긴 줄 모르고 저희끼리 떠들다가 알고 되게 보니 의미 있는 말을 많이 맞아요. 해주네. 신나게 얘기 많이 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네. 네, 이야기 못 해주신 이야기 있으시면 더 이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저희 아까 얘기했을 때 그 오원소의 원 얘기도 들어갔을까요? 그거를 이제 중요한 걸 네, 빼먹을 맞습니다. 뻔했네. 예리하신 슬쩍 넘어가려고 했더니 네. 저희가 부천 오원소가 오정 원미 소사의 앞 글자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나무현님이 네. 보니까 원미 네. 이 원자리를 탐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자리를 탐내고 이제 네. 딱 들어온 들어왔는데. 건데 이제 또 원자리를 탐내신다고. 제 롤모델입니다. 근데 마침 또 원미의 이야기를 할 분이 없긴 해요. 저랑 네. 복동이도 둘 다 소사 쪽이라서 소사 얘기만 계속 하시니까 제가 진짜요? 거기에 살짝 오정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꼬마 얘기 많이 해서 너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네. 저희 그 고정으로 하시기에는 너무 바쁘시니까 예. 간간히 함께 이야기 나눌 맞아. 거리가 있을 때 진짜 같이 얘기를 좀 정말요. 많이 네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네. 네. 우리의 부천이었나? 그거 할 때. 네. 네, 부천 추억 이야기 할 때 맞아요. 네네네. 그때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감사합니다. 네. 원미구 이렇게 원미동의 또 이야기. 복동이 형님 이렇게 또 아프실 때. 맞아요. 네. 그때 함께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무리 네, 이야기를 좀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좀 제가 이제 부천에서 어떻게 자랐고 부천에서 어떤 사람들 만나서 뭐 해왔고 네.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뭐 또 뭐 지자체에서 했던 일들 도와주셨던 일들 뭐 어른들이 도와주셨던 일들 더 나아가서 이제 해외에 있는 좋은 시민들과 교류를 했던 부분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과정 하나하나 경험 하나하나들이 정말 제가 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이 네. 됐다라고 하는 거를 들으시면서 그런 이제 각자의 경험들을 또 이렇게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천에서 만났던 어떤 한 사람과의 그 관계나 경험과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그 관계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뭐 지역 사회에 대한 그런 신뢰라든지 뭐 애정이라든지 이런 게 또 발생을 하고 더 넓은 범위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는 힘으로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시민들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옛날 말이지만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이 얘기를 또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행복하기 위해서 부천에서 계속 살고 싶은 거고 부천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어를 잘 다스리고 가정을 행복하게 잘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또 이제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지역사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세계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오원소에서 이제 환경 관련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네네. 지구 공동체나 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생명체와 공존하고 공생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까지 연결되려면 네. 일단 제일 작은 단위에서의 그 행복감을 주변에서 같이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건 관계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가 너무나도 그쵸. 각박하고 힘들고 경쟁 기반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다 보니까 점점 고립되기가 쉬워지고 네. 거기에서 더더욱 없던 관계가 옅어지고 단절됐을 때 이런 다양한 이제 저희 복지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례들이 나오게 되니까 맞아요.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네. 이분들의 관계를 만들어 주려고 막 노력하지만 그거를 뭐 복지사 누가 한 명, 선생님 누가 한 명이 다 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죠. 네. 그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관계가 된다면 네. 그게 이제 정말 튼튼한, 공동체가 확립되고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사는 부천 전체가 더 좀 하하호호 즐겁게 좀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고 이런 거 같이 해보면 어때? 저런 거 해보면 우리 더 재밌게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천 시민분들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요즘 새벽에 계속 네. 뻔히 알면서도 계속 출생률 관련 기사를 찾아보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아이가 유치원 마지막 다니고 있고 내년에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는데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시기가 되면 이제 뭐 7살, 8살 이렇게 되면 지금 초등학생들도 엄청 적은데 네. 뭐 한두 반밖에 없는데 그거에 이제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거든요.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이 학교 들어갈 때. 그래서 뭐 실제로 지금 부천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학교는 신입생이 6명인 학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뭐 그런 뭐 지역적인 그런 상황들도 있지만 이렇게 점점점 다음 이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 되게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지만 네. 청년들이 뭐 이렇게 가정을 꾸려서 내 이제 자식들이 네. 이 지역에서 살아가고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되게 행복하고 즐거울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들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낮아서 커야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되어야지 그게 맞아요.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전국에서 경기도가 제일 이제 낮고요. 그 아이들 태어나는 숫자들이 비율들이 그다음에 경기도 안에서도 부천시가 슬프게도 제일 낮습니다. 0.63이거든요. 가임기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거라고 기대되는 아이의 수가 0.63이면은 이게 남자 50명, 여자 50명, 100명이 있는데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면 남녀 합쳐서 10명만 남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렇죠. 네. 두 세대라고 하면 뭐 보통 이제 뭐 60년 네네네.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은 멸종 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나라가 이제 집단적으로 소멸, 뭐 집단 자살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더 앞으로 재밌을 거야. 더, 기대감. 기대감이 있고 희망이 있었을 때, 맞아요. 정말 동물들도 더 번식을 하고 그러는데 인간들이 네 그렇게 좀 즐거운 만남과 관계로서 회복되었을 때, 이 부천이라고 하는 곳도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재밌는 곳이다, 즐거운 곳이다라고 느꼈던 것처럼 지금 아동 청소년들도 느꼈으면 좋겠고 그 다음도 그랬으면 좋겠고 저한테 되게 좋은 고향이거든요. 부천이라는 곳이. 그래서 그 제 아이한테도 부천이 좋은 고향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뭐 청년 세대도 다른 어른 세대들도 같이 하면서 고민하면서 교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립박수 한번. 기립박수 한번 진하게 쳐드립니다. 아무도 일어나시진 않으셨습니다. 박수만. 네, 감사합니다. 기립은 하지 않았지만. 네. 진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강의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닙니다. 우연님이랑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두 분 결이 또 되게 잘 맞으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보니까 스럽고 닮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희 방송 이후에도 더 인연 잘 이어가서 같이 희망 있는 즐거운 재미있는 부천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연님 보내드리는데 오늘 방송해 보신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제가 부천에서 이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어떤 거 할까 그랬을 때 학교에서 일하면서 첫 번째는 좋은 어른이 되자였었어요. 내가 만났던 좋은 어른처럼.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저 혼자서 수많은 아이들을 다 볼 수가 없고 한계가 있어서 아이들을 다 같이 보려면 동료들이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정말 좋은 어른이자 좋은 분들을 만난 것 같아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남우현님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재밌는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